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심사위원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한 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역시나 안녕하세요, 이어 채널 태용입니다. 창업 트레이너 지미입니다. 토스 직방을 배출한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국내 최고의 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교생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졸업생, 얼럼나이 네트워크가 있는 최고의 스타트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합격 확률을 높이는 꿀팁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업의 목적부터 보면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이제 혁신 기술을 발굴한 초기 창업자를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에요. 지원 내용은 최대 1억 원의 정부 지원금도 있지만 창업 인프라, 사무공간, 기술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 웬만한 거를 다 지원한다고 하고, 졸업 후에 5년 동안 연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사관학교에 지원 가능한 인원의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되겠네요.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가, 기업가만 해당이 됩니다. 창업을 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거나 했을 때는 지원 자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치 프로 데뷔를 했을 때 신인상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잃을 거 없는 지원이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1차적으로 1.5배수에서 2배수의 서류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일단 뽑아요. 서류를 잘 써야 발표의 기회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과 추진 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따져보는 발표 심사를 거쳐요. 아무리 서류를 잘 냈어도 Q&A를 또 해보고 디테일을 이렇게 까보면은 이 사람이 될성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차례 더 걸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업화 역량, 그리고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해보는 심층평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서류 평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내 사업을 좀 명확히 표현하고 매력적으로 설득력 있게 비전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서술하는 법. 일단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잘 되는 사업과 잘 읽히는 사업 계획서는 별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업 계획서를 읽는 사람이 일단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를 기반으로 좀 사고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라인, 이 제일 위에 나를 표현하는 이 한 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나? 서류 심사를 하는 사람의 좀 입장과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나의 소중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됐을 때, 완성됐을 때 굉장히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쓰겠지만, 그걸 심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 계획서만 하루에 100장 이상 보게 된다는 거. 내 나름대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되게 개성 있게 썼다고 느껴지겠지만,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사업 계획서를 계속 보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굉장히 커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어떤 평가 풍경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심사위원들 어디 이렇게 원형 테이블 이렇게 이렇게 둘러놓고 서류 이따만큼 줘요. 서류 이따만큼 줘서 이게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딱 집어져 있고 배점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은 한 6시간이면 6시간, 아니면 8시간이면 8시간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 보면서 여기 몇 점, 여기 몇 점, 다음 거 서류 뭉치 이렇게 다 이렇게 없애면 집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예선을 통과한 업체만 250개 정도 회사였거든요. 그 중에 약 8개 팀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심사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변별력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초기에 약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안에 어느 정도 심사위원의 마음을 확 끌어 잡아야지 그 뒤에 일이 훨씬 쉽게 풀릴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류 평가를 붙었어요. 발표 평가가 또 문제잖아요. 서류는 잘 쓰는데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발표 평가를 좀 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사업가로서 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사업가의 특징은 많은 사업을 상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없고 앞으로 난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서의 경쟁력은 사실은 나의 이런 에너지죠. 그 맞아. 에너지를 많이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자신감이 없거나 말을 좀 버벅거린다던가 아니면 계속 한 말을 까먹거나 이런 느낌이 전달되면 좋은 사업도 굉장히 매력이 반감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묘한데,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랑 이 사람의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가 진짜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잘하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말은 잘하는데 뭔가 에너지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럼 에너지를 드러내는 법 이런 게 있을까요? 에너지를 드러내는 법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약 조절을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템포의 조절이나 강약 같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게 가장 많은 창업가들의 실수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늘려놓는 것만큼 개성을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줄여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딱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단어나 문장 중심으로 계속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발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말의 힘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압축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압축을 잘 하려면은 이 자리가 뭐 내가 1부터 10까지 네. 우리 사업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10을 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네. 인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5분 발표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10개 중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뭐 3, 4가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질의응답에서 커버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5분 정도 발표라면은 제 경험적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 게 1개 정도밖에 안 돼요. 1개. 네. 1개라는 거는 그게 그 발표자의 어떤 선정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서비스의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의 그런 타겟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서비스에 해당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아주 매력적인 시장, 즉 크지만 남들이 공략하지 않는 시장을 노리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노출된 시장이지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으로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매력적인 시장에 다양한 컨셉이 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용자가 있다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정하고 그게 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5분을 다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피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발표에도 기법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 경진 대회 나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발표 기법 2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2가지만 하자면,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은 이제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개인 맞춤형 입시 영어 학습 도구 누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포멀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안녕하세요, 뭐 여기 혹시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있나요? 아, 네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네. 네.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네.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알맞는 피칭 기법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예로 들어주신 2가지 방법 다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요. 본인의 포지션이나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2번째 방식이 훨씬 승률이 높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여러 사람들과 발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즉 많은 청자들이 내 사업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가능성이 많진 않아요. 만약 그런 자리라면 오히려 포멀하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들과 발표에 대한 차별점, 경쟁력을 둬야 한다면 그 도입부를 개성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승부의 8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가 어떻게 됐든 뭐 결과가 다소 나쁠지라도 좀 독창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청자들의 관심사를 딱 던져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발표를 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주변에 소음이 없는 네. 그치만 좀 내 얼굴이나 표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네. 좀 밝은 곳에서 네. 좀 좋은 마이크, 그러니까 이어폰 마이크가 됐건,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이제 내장형 마이크보다는 사운드, 내 네. 진정성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도구를 갖추고 좀 진행하시면은 훨씬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나의 기업가 정신과 사업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네.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의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사업가 정신이라는 게 뭔가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참가 정신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막 이제 패기를 보여줘야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네. 반면에 되게 또 차분하게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야에서 한 7년 정도 고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된 케이스들을 많이 지켜봤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네. 뭐 여기 계획서에 담긴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좀 후자 쪽이 훨씬 더 신뢰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이게 참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딱 단어에서 오는 그 공격성, 뭔가 저돌성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너무 익숙하고 흔한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힘을 빼고 내가 이 아이템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준비했는가, 또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나가겠는가, 그런 분들을 설명한다면 훨씬 그 창업가 정신이 전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지원 사업에 합격하는 분들보다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이 지원 사업서를 쓰는 것부터가 아주 어려운 창업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쓰면서 남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새롭게 내가 설득하는 방식에서 얼마나 승률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 실전에서 겪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실패했다 그래서 낙담하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내 배움의 첫 단계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훈련을 한다면 여기에서 잘 안 되더라도 잘 된다면 더 좋겠지만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퍼를 많이 써봤을 때 네. 처음에는 이제 아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싶다가도 어느 순간 이 페이퍼가 나한테 뭐 배움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또 오잖아요.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과정이고 창업 경진대회를 지원하더라도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니까 네, 한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부터 2월 8일 17시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만드신 분한테 너무 죄송스러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데일리 호텔이다 했을 때 네. 이거를 네. 어떻게 정의했을 것 같아요? 데일리 호텔이다. 당시에 제가 했던 방식은